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과거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걸 추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안 낸 이빨 빠진 자리 추납을 해서 메꿀 때 보험료 얼마짜리가 나에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임의가입을 하는 게 좋을지, 한다면 9만 원짜리가 좋다는데 모든 사람에게 9만 원짜리가 좋은지, 아니면 금액을 좀 올려야 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실제 후배 사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까지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98년까지는 소득 대체율이 70% 구간이라 가성비가 엄청 좋았으니까 고민할 거 없이 그때 받은 일시금을 반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후배도 1998년까지 55개월치 일시금으로 받은 거 이자 붙여서 반납하니까 연금이 많이 늘었다고 했죠. 국민연금 반납 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는데 이거 반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강의 끝나고 개인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그분도 반납 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임용되기 전 국민연금 사업장에서 꽤 오래 근무했고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반납하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60세 전에 명퇴해서 임의가입하고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후배가 공무원연금 특례 기간이 끝난 뒤 2020년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해서 지금까지 쭉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2020년 임의가입 전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이 30개월이 있답니다. 가입 기간이 쭉 이어지지 않고 도중에 이빨 빠진 기간이 30개월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빨 빠진 기간을 메꾸는 걸 추납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추납하면 소득의 9%를 추납보험료로 냅니다. 그러나 퇴직 후 소득이 없을 때 추납하면 최저 9만 원에서 최고 26만 9천 원 중 내가 금액을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하면 내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는 거고, 퇴직 후 소득이 없을 때 추납하면 9만 원에서 26만 9천 원 중에서 선택해서 내면 됩니다. 추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9만 원으로 추납했을 경우와 최대 금액인 26만 9천 원으로 추납했을 경우 연금 액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9만 원짜리로 30개월치 추납하면 총 27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270만 원을 추납하면 연금이 5만 2천 원 늘어납니다. 원금 회수 기간인 3개월 수가 52개월이네요. 4년 4개월이면 추납한 원금을 회수합니다. 가성비는 무척 좋아 보이네요. 임의가입자가 추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올해 기준 26만 9천 원입니다. 30개월치 내면 총 807만 원이네요. 이렇게 807만 원 추납하면 연금이 8만 원 늘어납니다. 원금 회수 기간은 100개월입니다. 8년 4개월 정도 받으면 807만 원 원금이 회수됩니다. 가성비는 괜찮지만 9만 원짜리보다는 가성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이 있을 때 추납하면 많이 내야 하니까 나중에 퇴직해서 9만 원짜리로 내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9만 원짜리는 5만 2천 원 늘고 26만 9천 원짜리는 8만 원 늘어난다는 건 2024년 현재 가치로 산출한 겁니다. 실제 먼 훗날 65세에는 A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많습니다. 여기서는 65세까지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9만 원짜리는 5만 2천 원 증가, 26만 9천 원짜리는 8만 원만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납부한 총 금액은 270만 원대 807만 원입니다. 지금 소득이 있을 때니까 추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후배의 소득 세율 구간은 24%입니다. 월 9만 원 내서 총 270만 원 소득공제 받으면 65만 원 세금이 줄어들고, 월 26만 9천 원 내서 총 807만 원 소득공제 받으면 194만 원 세금이 줄어듭니다. 26만 9천 원 내는 게 9만 원 내는 것보다 세금에서는 129만 원 득입니다. 즉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26만 9천 원짜리가 세금에서는 129만 원 더 유리합니다. 만약 지금 소득이 월 500만 원인 직장 가입자라면 추납보험료는 월 45만 원입니다. 30개월치 추납하면 1350만 원이네요.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소득세율 24%만 잡아도 연말정산할 때 세금만 324만 원 줄어듭니다. 즉 소득이 있을 때 많이 낸다고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350만 원이 없는 사람은 대출받아서 추납할 수는 없으니까 소득이 끊어진 후 9만 원짜리로 해서 270만 원만 추납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1350만 원이 부담 없는 사람이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득공제 혜택도 고려하고 나중에 연금 액수도 늘리기 위해서 임의가입 보험료를 많이 납부했고 주위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배는 임의가입 보험료로 9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60세까지 105개월 동안 내면 65세에 46만 9천 원 받는답니다. 만약 임의가입 보험료를 30만 원으로 올리면 59만 4천 원을 받습니다. 21만 원 보험료 더 내고 연금 12만 5천 원 더 받습니다. 21만 원 더 내고 12만 5천 원 더 받는다? 많이 내는 게 손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9만 원짜리가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언뜻 보면.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9만 원짜리는 총 945만 원 내고 30만 원짜리는 총 3,150만 원 냅니다. 2,205만 원이나 더 냅니다. 9만 원짜리는 46만 9천 원 받고 30만 원짜리는 59만 4천 원 받으니까 30만 원짜리가 월 12만 5천 원 더 받습니다. 반납도 하고 그 전에 낸 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받는 겁니다. 여기서는 30만 원 내고 월 12만 5천 원 더 받는다. 이 수치만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총 2,205만 원 더 내고 월 12만 5천 원, 연 150만 원 더 받네요. 하지만 65세에 12만 5천 원 차이 나는 게 80세에도 12만 5천 원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매년 물가 인상률만큼 연금이 복리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 물가 인상률 3%를 반영하면 80세에는 19만 5천 원 차이가 납니다. 더 내고 12만 5천 원 더 받는다는 게 현재 가치입니다. 65세 실제 받을 때는 더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향후 약 9년 후 65세에도 9만 원짜리하고 26만 9천 원짜리하고 월 12만 5천 원만 차이 난다는 전제로 분석한 겁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80세 이후에는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65세까지는 연금 인상이 안 된다는 전제로 해도 80세에는 많이 내는 사람이 연 234만 원 더 받습니다. 9만 원짜리가 가성비는 좋다. 팩트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9만 원짜리가 무조건 더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조기연금이 답이다.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이런 논란하고 비슷합니다. 조기연금과 정상연금의 손익분기점도 대략 75세에서 80세 전후입니다. 이미 가입 금액도 대략 80세 넘게 산다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금 액수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건보료나 기초연금 이런 건 개개인에 따라 달라서 각자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건 소득공제 혜택을 제외한 분석입니다. 이제 소득공제 효과를 가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05개월 낼 임의가입 보험료 9만 원짜리와 30만 원짜리 총 납부금 차이가 2,205만 원입니다. 30만 원짜리가 2,205만 원 더 내는 겁니다. 소득세율 24%를 가정하면 30만 원짜리가 세금에서 529만 원 득입니다. 만약 소득이 높아서 세율 35% 구간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2,205만 원 더 내고 세금에서 771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만 771만 원 넘게 절감할 수 있으니까 꽤 큰 메리트죠. 전업주부들 9만 원짜리가 가장 많습니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성비 좋아도 연금 받을 때 대부분 좀 아쉬워합니다. 총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여유가 없다면 모를까, 여유가 있다면 이상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임의가입 보험료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받는 연금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계속 복리로 연금이 오르기 때문에 출발할 때 연금 액수에 따라서 수십 년 후 받는 연금 액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받지 못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없습니다.
전업주부가 연금저축 펀드에 납부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으면 연금 받을 때 세금 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서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떼는 게 맞지만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탈 때 세금 떼면 안 됩니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세금 얼마 안 되지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면 바보죠. 2001년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받지 못했고 2002년부터 소득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이후 소득이 없었다면 국민연금 세금 한 푼도 떼면 안 되겠죠. 지금 받고 있다면 세금 떼는지 안 떼는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받을 사람도 연금 수령 앞두고 미리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납할 건지 말 건지는 내가 정하면 됩니다. 추납한다면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지금 내는 보험료 곱하기 추납할 기간분만큼 내면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직장가입 자격이 안 되는 임의가입자는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26만 9천 원 사이에서 내가 알아서 추납하면 됩니다. 여기서 26만 9천 원은 A값의 9%이고 A값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 평균 소득 월액인데 매년 변동됩니다. 2024년 올해 기준 A값이 298만 9천 원이니까 이 A값의 9%인 26만 9천 원이 임의 가입자가 최대로 추납할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9%, 임의 가입자는 9만 원에서 26만 9천 원 사이에서 내가 알아서 추납하면 됩니다. 임의 가입자가 낼 수 있는 보험료는 최저 9만 원에서 최대 53만 1천 원이고 임의 가입자가 낼 수 있는 추납 보험료는 최저 9만 원에서 최대 26만 9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됩니다. 최대로 납부하고 싶다면 7월에 보험료를 최대치로 올리셔야 합니다. 내버려 두면 오르지 않습니다. 임의 가입자 중에서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최대치로 내는 분들 계시는데 최대치 금액이 7월부터 달라지니까 공단에 전화해서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특히 철도공사 현직 후배 중에 임의 가입자는 연금도 늘릴 겸 소득공제 혜택도 많이 볼 겸 최대치로 납부하십시오. 저도 현직 때 그렇게 냈고 퇴직 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 중입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기 전 임금 피크제 기간 때 낼 걸 미리 당겨서 내십시오. 당겨서 내시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왕 60세까지 낼 거라면 58세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기 전에 당겨서 내라는 뜻입니다. 임금 피크제 들어가기 전에 소득이 가장 높으니까 소득 세율에서 유리합니다. 당겨서 내면 예금 이자만큼 보험료 할인도 해줍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의 9%, 그러니까 지금 내는 보험료를 내야 해서 추납하려면 보험료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추납하고 싶은데 부담된다면 퇴직 후 소득이 없을 때 9만 원짜리로 추납하셔도 됩니다. 임의 가입 보험료는 9만 원짜리가 가성비는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효과도 고려하고 나중에 연금이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덩치를 조금이라도 키워 놓으시면 먼 훗날 아주 유리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많이 내셔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연금 반납, 추납, 임의가입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각종 교육 과정에 저를 불러주시면 연금 전반에 대해 좋은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